도자기가 아닙니다. 도자기가 아니고 절에 꽃을 꽂아두는,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꽃을 봉양해서 꽂아두는 그 대리석을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절에 있는 것인데 이거는 도자기입니다. 아까 대리석처럼 있는 도자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절에 향을 꽂고 있는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도자기 문양을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용의 눈이라든지 수염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빨을 보게 되면 조금 양식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식이나 중국 양식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문양에 대한 부분들도 다르죠. 구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르고요. 다음 이거는 제사를 지낼 때, 절이라든지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이라든지 올려놓는 접시입니다. 이것도 청하나 그림을 문양을 보면 조금 다르죠. 우리 문양하고는 다르고 중국 문양하고도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문양도 보시면 여의도문은 있지만 조금 양식이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담거나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아주 유명한 리조트, 고급 리조트에 들어있는 도자기들입니다. 물론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골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골동인지는 잘 모르지만 골동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다낭의 니등사라는 절에 있는 도자기입니다. 크기가 한 2m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 주변에 보게 되면 이 나라에서 자라는 뿌리 식물이죠. 그래서 뿌리가 완전히 동서남북에 다 감겼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린 부분도 없고 땅속에 뿌리가 다 파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2m 넘는 도자기를 이 뿌리가 감싸졌다면 적어도 그러면 이 도자기는 언제쯤 만들어졌느냐라고 이제 근거 있게 한번 추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감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그러면 적어도 이 뿌리가 잘린 흔적이 없고 그리고 이 땅 흙에서 올라오는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적어도 이 뿌리가 생성되기 전에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이 뿌리가 몇 가닥 없을 때 도자기를 넣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난 뒤에 이렇게 완전히 감싸진 거죠. 그럼 깨지 않는 이상 이제 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무 가지를 자르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도자기의 연대를 일반적으로 추론을 하면 합리적 추론을 한다면 이 식물이 이 정도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걸리는가 생육에 대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 만에 이만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100년이 됐는지 200년이 됐는지 뿌리를 보고 우리가 몇 년 정도 됐다라고 알 수 있는 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만약에 있다면 그 근거를 댈 수는 있겠죠. 만약에 이게 250년 정도 수령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도자기는 적어도 200년에서 250년 정도는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확대를 해보면 문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풍을 보면 새나 말을 보면 주로 한 다리를 들고 있는 걸, 앞발을 들고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지금 한 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풍의 도자기의 문양을 영향을 받았지만 베트남식의 풍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직접 한번 찍어보고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여러 나라, 태국, 홍콩 뭐 여러 나라를 다닐 때 일단은 짬이 나는 시간에 이런 어떤 박물관이나 도자기가 있는 곳, 또 만드는 곳이라든지 골동이 있는 곳을 주로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손은 제 손이고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양도 보고 색상도 보고 이렇게 해서 노화 정도에 대한 부분 육안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이 도자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었냐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다면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판매하는 사람, 고가로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될 수 있으면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없어야만 감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감정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일단은 물건을 팔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감정을 한다? 이해관계가 벌써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코발트 결정류로 만든 것입니다. 이 도자기는 코발트 결정류입니다. 그래서 코발트 푸른색이 뜨죠. 블루가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연 결정류입니다. 이런 색깔이 또 나오는 것이고요. 이거는 동 결정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철 결정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이 띄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것은 깡통입니다. 산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낙엽 속에 묻혀있던 것을 지금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깡통은 원래는 재질이 똑같은 거였죠. 산화정도 없을 때 먹고 난 뒤에 누군가 버렸겠죠. 그래서 땅 속에 파묻히면서 흙에 묻히고 낙엽에 묻히고 비가 오니까 산화가 되겠죠. 빗물에 묻히면서 또 산에 대한 산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위에 뚜껑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많이 삭진 않았죠. 그런데 아래 밑부분 보면 이렇게 삭았습니다. 그래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두껍기, 철의 두껍기의 정도와 또 어느 부분이 땅 속에 있었고 어느 부분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땅 속의 반대쪽으로 놓여졌는지에 따라서 산화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은 재질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어떤 조건이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자기는 오래돼도 밑굽이 좀 깨끗한 반면에 어떤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밑굽이 산화되어 있는 것이죠. 철 성분이 많았느냐, 정제가 잘 됐느냐, 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청자와 백자가 있죠. 이것 또한 또 고궁박물관에 중국의 대만 고궁박물관에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항시 청자와 백자 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매병이 더 옥구춘병보다는 매병이 더 귀하고 그게 한 조로 있으면 엄청난 가격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개가 한 조로 모였을 때 특히 매병이라는 게 모여졌을 때 또 크기가 좀 더 크다면 35cm 이상만 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차후에 대만 박물관이나 고궁박물관, 북경박물관이 있는 것을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확대경으로 안목이 아닌 확대경으로 보여주는 것을 조금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100배, 200배 확대경으로 봤을 때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진품의 조건, 노화의 조건이 무엇인지, 또 현대 방품을 산처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무엇인지, 이 사진을 탁 보자마자, 확대된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바로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눈이 되어야 스스로의 기물을 감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어느 시대에 어떤 도자기다라고 종류까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거는 이유가 있겠죠. 보라는 거. 그래서 화살표가 혹시 보이는 거라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다른 도자기들입니다. 지금도 보시고요. 이게 진품도 있고 가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작 산처리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는 가짜다, 현대 방품을 산처리한 거다, 노화가 된 거다, 어느 정도의 시대 것이다, 이걸 찾아내실 수 있는 눈을 기르면 확대경에 대한 부분으로 감정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기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포의 가스에 대한 부분, 가스포에 대한 부분, 바포, 사포, 그 다음에 사물포, 사멸에 가는 사멸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다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도자기들이 다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똑같은 게 없습니다. 출토품들도 있고 신작 현대 방품도 있고요. 이거는 꼭 우리 얼음 결정체처럼 되어 있죠. 이것도 결정류인데
이렇게 기포 형상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실제로 그 도자기를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 도자기로서 루페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청화가 어떤 것인지, 청화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것인지, 균료의 어떤 것인지, 산처리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정료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포를 보고 또 기포 주변의 유약 흐름에 대한 것들을 보고 체크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확대경으로서 확대를 한 거죠. 지금은 파편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전에 다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이런 것들을 본 것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경을 사용해서 봤을 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송 여요자기 때 기포와 현대 방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포가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물 밑에 수장되어 있는, 바닷가에 수장되어 있는 것을 잠수정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인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양하기 전에 지금 상황입니다. 밝은 후레쉬로 지금 비춰 있죠. 다양한 색상의 도자기들이 있죠. 이거는 포파체입니다. 이것도 포파체고요. 그래서 포파체부터 청자부터 백자까지 섞여져 있네요. 그죠? 지금과 같은 도자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끌어올렸습니다. 이것도 포파체입니다.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건져 올리고 난 뒤에 물에 넣고 또 기다리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하죠.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법화체에 건져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 법화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색상을 가지고 이런 류로 나왔다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법화체와 관련된 부분만 또 법화체의 특징, 그리고 방에 대한 부분과 현대 법화체의 색상, 그리고 과거의 진품에 대한 법화체는 어떤 것인지는 다음에 한번 법화체만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감정법,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정을 해서 중국에 인정받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리고 개인이 등록을 한다, 뭐 회사가 등록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려면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개인, 법인, 중국의 법인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인정을 해준다, 다 거짓말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아닌 이상은 절대 중국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렇게 중국에 등록을 한다라고 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비만 다 날립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을 한다, 남의 물건을 판다, 자기 물건을 판다, 출장 감정 가서 출장 판매를 한다. 출장 가서 판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진품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다 방품이나 가품입니다. 금액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입해서 쓰는 기계들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기계를 가져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죠. 감정료를 받기 위해서 그 기계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뢰도, 다시 말해서 그 기계를 사용하거나 그 기계가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지, 또 중국 기관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인지, 만약에 중국 정부가 감정에 인정하는 기구라면 중국 정부가 인정한다라는, 이 기계는 인정한다라는 그런 어떤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중국 정부 문서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지 않고 구두로 이걸 인정했다 만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곳은 없다. 단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저에게 제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감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난 뒤에 일단 저는 판매업자가 아닙니다.
따지고 본다면 구입업자입니다. 좋은 것에 대한 부분을 적정한 가격에, 그러니까 판매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정말 좋은 보물이나 귀한 물건이 있다면, 진짜 진귀한 물건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드리고 제가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뭐 1, 200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주고 삽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도권이나 현재 뭐 중부권, 그 다음에 호남권, 영남 이런 곳에서 지금 뭐 진품이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없습니다. 단 한 군도 없습니다. 있다면 자신 있게 그 당사자가 진품이라고, 그 시대에 맞는 진품이라고 자신한다면 저를 정식적으로 그 판매하는 채널에 당사자가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진품이든 아니든 제가 질문하는 것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신 있는 곳이 있다면 저를 초대하십시오. 그 판매를 하는 당사자가 초대를 하시고, 감정을 전문으로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저같이 얼마 되지 않는, 잘 알지 못하는 초보자가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감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공개적으로 채널을 제가 열어가지고 참석을 시키가 여러분들이 보는 상황에서 제가 질문하고 또 그분들이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물어보는데도 그 기초적인 것도 답변을 못한다? 신뢰도가 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좋은 물건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하나하나 모든 기물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해서 한 기물을 보여드리더라도 구연부부터 몸통, 밑구까지 또 동서남북 문양을 다 보여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남의 물건이든 제 물건이든 극히 일부분만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들은 기포 상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품에 대한 기포,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얘기합니다. 기포로서 어떻게 아느냐, 문양으로서 어떻게 아느냐, 기계는 믿지 못한다, 안목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진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될 때 중국이든 또 해외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건 잘 아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또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습득하시고 숙지하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팔지도 않습니다. 구입하는 사람이고, 제가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 그런 가격으로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판매를 도움을 줄 겁니다. 단 진귀한 기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물에 대한 부분은 소장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진품이든 가품이든 애착을 가지게 돼 있죠. 그런 기물은 내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어놓지 않는 것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차후에 그런 기물이 일정하게 모여지면 특정한 장소에 조용히 감정을 받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 사람만 오프라인에서 모일 겁니다. 그때는 중국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채널을 열었습니다. 참고로 뇌성마비라고 해서 뭐 다음이든 네이버든 한번 쳐보십시오. 그 뇌성마비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또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든지, 이런 기물보다도 뇌성마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는 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라면 제가 차후에 이메일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품 가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귀한 품목, 진귀한 기물을 제가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 기회가 됐을 때 같이 힘을 모으고자 이 채널을 열은 것입니다. 그런 어떤 좋은 기회를 다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